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지수 함수의 뜻과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함수라고 하면은요, 자, y는 fx라고 나타내죠. 자, 즉, x를 함수에 대입하면은 그 결과, 자, y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y를 갖다가 x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한다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의 이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가 되고요. 자,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함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분수식이면 자, 유리함수라고 그랬고요. 자, 무리식이면 자, 무리함수라는 자, 이런 함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어디에 있는, 자, 지수에 있는, 자,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요, 자, y는 뭐 특정한 수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인 x가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자, 이렇게 지수에 들어있는,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수함수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수함수는 정말 함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함수라는 것은 x가 정해지면 자,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x에 어떤 수를 대입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음수도 좋고 영도 좋고 양수도 좋죠. 자,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그 값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도 뭐가 될 수 있다?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수 함수가 무엇인가? 미지수인 x를 갖다가 지수에 포함하고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자, 우리가 그 함수를 공부할 때 자,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과연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자, 학생들이 함수를 공부를 할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한 80% 정도는 이미 자, 승부가 난 거고요.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한다면 자, 굉장히 어렵게 자, 함수를 공부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수함수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자, 확인해가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함수를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은요, 정말 기본적인 꼴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지수를 나타낼 때,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지수라고 합니다. 이 밑의 그 범위는, 자, 어느 범위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느냐면,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A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먼저 공부를 할 거는, 자, 1보다 큰,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이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는 뭘까요? 너무 숫자가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작은 숫자를 예를 들자면 자, 2를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자, 이런 지수함수에 대해서 자,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이 x의 범위는 뭐 음수든 0이든 양수든 상관없거든요. 자, 모든 실수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x를 하나씩 대입해서 자,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는 거죠. 자, x에 0을 대입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죠. 자, 그리고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럼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4가 되니까 한 2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을 대입하면 8이 되니까 엄청난데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중간까지 만약에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이쪽 Y축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죠? 한 요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자, 4분의 1이 되네요. 4분의 1이면 한 요쯤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8분의 1이 되고요. 절대 0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작아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사이 값들도 다 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꼴은 자,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일단 간략하게 자,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난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가 자, 어느 축으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면은 X축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그때 자, 점근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점근선은 X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이다. 자, 그러면 뭐 0 넣으면 일단 0 나올 테고요. 자, 1 넣으면 요거는 그 2가 아니라 3이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면 요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9분의 1이니까 2쯤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또 부드럽게 읽게 되면은 자,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왼쪽에서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Y축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어떤 그래프를 살펴볼 거냐면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살펴볼 텐데요. 자, 2분의 1 x제곱에 대해서 자, 살펴봅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을 먼저 대입할까요? 0 대입하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분의 1, 자, 2 대입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x축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이 2분의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을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자,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났고, 자, 그 다음에 X축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X축이, 자, 점근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면 어떻다?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그래프를 갖다가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한 곳에 한번 다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 곳에 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 그래프하고요. 자, y는 자, 2분의 1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자, 이 그래프는 자,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했었죠. 자, 그런데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요. 자, 한가운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어떻다? 대칭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네 가지 내용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 자,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표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지수함수인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지수함수는 반드시 어떤 꼴이어야 된다? 이런 꼴이어야 됩니다. 미지수인 x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지수에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리함수면요, 자, 유리함수 특히 그 중에서 분수함수면 미지수인 x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분모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무리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리함수는 루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가 만약에 되고 싶으면요, 반드시 미지수인 x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지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에 있지 않으면 지수함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딱 보시면 어때요? x가 지수에 있죠? 자, 지수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어때요? 0.5면 2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수가 저기 미지수인 x가 지수에 있죠? 자, 지수함수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x가 그 지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자, 이거는 자, 5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탄락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의 x제곱 참 좋아요. 그죠? 앞에 5가 곱해진 것은 나온 값들을 5배씩 하라는 거니까 뭐 지수 함수가 아니다 뭐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뭐 0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자, 그래서 이것도 지수 함수 되고요. 이거 미세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미지수인 x가 어디에 있어라? 지수에 있어라. 탄락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거는 자, 5의 x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즉 미지수인 x가 어때요? 비록 분모에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지수에 가 있는 건 맞죠? 자, 그래서 지수 함수 됩니다. 이거를 조금 자, 그럴듯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5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해서 지수 함수 꼴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의 기본 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이제 좌표평면상에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 예를 그냥 둘 리가 없죠. 자, x축으로 좀 얼마큼 가져가고, y축으로 얼마큼 가져가고 하는, 이런 거를 또 지켜보고 싶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y는 a, x제곱이라는, 자, 이런 그 지수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자,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또 q만큼 내가 평행이동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는 자, a 하고요. x축으로 p만큼이니까 x-p라고 해주시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오른쪽 뒤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평행이동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뭘로 미루어서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2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토대를 다 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 자,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자, 3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2차 함수의 기본형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라고 그러면 x 대신에 x-p,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플러스 q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기에 지금 나오는 지수함수 피해갈 수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피로드 들어갑니다.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축으로 3만큼, x좌표는 빼주시고요. 자,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려보고 싶으시다면요. 자, 지금 A가 어떻습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자, 이렇게 증가함수꼴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자,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자, 평행이동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 1만큼 올라가니까 5가 되고요.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프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이니까 그래프는 여기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까지는 안 그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리니까 선생님 당황을 하네. 그죠?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자,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대칭이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대칭이동. 자, 우리가, 고등학교 하에서 공부했던, 자, 그런 대칭이동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X축 대칭이동하면 뭐라고 그랬죠? X축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로 바꿔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Y의 부호로 바꿔줄 때, 마이너스 Y는 A X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때요? Y는 마이너스 A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그러면 뭐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죠? x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x의 부호를 바꾸면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수의 역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y는 a분의 1 x제곱이 되고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그러면 둘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요. 자,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가 나옵니다.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 이 지수함수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뒤쪽에서 정말 기묘하게 써먹을 텐데요. 우선 크기 비교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크기 비교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밑을 봅니다. 자, 5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큽니다, 지금. 1보다 크면은요, 그래프가 어떤 꼴로 나타내지게 되느냐면,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했을 때요. x 값이 크면 클수록 큰 값이 나옵니다, y가. 자, 그러면은, 이 지수에 들어가는 x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작은 애가 누구냐면, 자, 5고요. 그 다음에, 저 5의 1제곱이니까 5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의 제곱. 2가 가장 큽니다. 이런 순서예요. 그러면 이런 순서로 대수가 결정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3분의 1에 3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대수를 비교하라 그러면, 3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일 때, 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감소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했을 때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애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1, 3이 가장 크죠. 자,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수가 되고요. 얘는 가장 작은 수가 돼요. 크기 순서로 배열하려 그러면 자, 3분의 1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순서로 자, 크기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선생님과 같이 자, 지수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자, 증가함수 형태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감수함수 형태가 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